되게 전반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확실히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책에 대한 강점부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요즘에 되게 자녀 교육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제3자의 관점에서 지도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책들이 되게 많고요.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해봤던 경험이 담긴 책들도 많지만 정말 이 학생의 관점으로 사실은 결국에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고 그 마음을 부모님이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들이 쓴 책들을 가끔 보다 보면 내가 학생이면 이거 좀 싫을 것 같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학생이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해봤던 당사자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관점이자 가르쳐봤던 관점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저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이번 초등공부 지속력에서도요, 초등학부모님들에게 공부 습관이나 태도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책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사회랑 과학 분야도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사회과학 분야는 좀 소홀해지기 쉽기도 하지만 네. 그때 좀 익혀야 할 개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회과학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방학 시간에 사회과학 예습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고 문제집을 풀리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사회과학 예습에 많은 시간을 쓰는 건 반대합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국영수를 해라. 중고등학교 때 사회과학을 잘하는 방법은 국영수가 탄탄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어, 영어, 수학이 흔들리고 있으면 사회과학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할 시간도 부족하고 독서 시간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사회과학에 그 아까운 시간을 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아쉽다는 거죠. 그 시간이 있으면 수학하고 영어하고 독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습을 할 거면 사회과학 교과서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 정도만 정리를 해봐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어휘를 정리할 때 학부모님들이 어려워 하시는 게 이거를 다 직접 엄마 아빠가 설명해 주는 게 쉽지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자, 사회과학은 모든 용어들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한 단원 정도만 앞서서,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마다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예습이 있어야 학교 수업 때 자신감을 갖는 아이가 있고 예습을 안 하고 수업을 들어야 더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예습을 어느 정도는 해야 자신감을 얻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방학 때 막 6개 단원 한 번에 예습할 필요 없이 딱 한 단원 정도만 앞선다는 생각으로 그 단원에서 배울 어휘들을 함께 한자를 찾아보면서 어떤 뜻인지 정도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막 많이 풀리는데 네. 교과서를 검사를 잘 안 하신다. 교과서를 봐야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교과서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교과서도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는 교과서보다 다른 문제집들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집에 가져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볼 일도 많이 없고 교과서 검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엄마가 검사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도 좀 더 학교 수업을 더 듣게 되고 뭐라도 더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초등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학교 수업 잘 듣는 거, 그 시작이 교과서를 대하는 태도니까 늘 학부모님들이 교과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서 너가 지금 보는 교과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라는 걸 늘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또 드립니다. 말이 되게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항상 뭐 이런 말이 좀 억울함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말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의해야 할 말습관이 있으면 한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사실은 모두가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과외하다 보면 제일 억울해하는 게 엄마랑 오늘 자기가 싸웠는데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기는 분명 평소에는 그래도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만 좀 안 한 건데
맨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다. 또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또 이렇게 말꼬리 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혼나니까 억울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웠고, 학부모님들이 특히 공부에 있어서 공부 태도가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말 버릇처럼 왜 맨날 그러냐고, 늘 그런다고, 이제 그런 말들 자체가 아이들한테 공부에 있어서도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공부에 있어서는 이런 말들을 하실 때 맨날이라고 해버리면 이 전 상황까지 다 끄집어 오게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딱 지금 이 상황에 집중을 해서 지금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있으면 왜 못하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현재에 좀 집중을 하는 게 공부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확실히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공부를 부모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습관도 잡아주셔야 되고 하는 거는 맞지만 태도 자체가 막 강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왜 지금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책에 대한 강점부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요즘에 되게 자녀 교육서들이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제3자의 관점에서 지도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책들이 되게 많고요.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해봤던 경험이 담긴 책들도 많지만, 정말 이 학생의 관점으로, 사실은 결국에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고 그 마음을 부모님이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들이 쓴 책들을 가끔 보다 보면 내가 학생이면 이거 좀 싫을 것 같다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학생이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해봤던 당사자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관점이자 가르쳐봤던 관점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저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이번 초등공부 지속력에서도요, 초등학부모님들에게 공부 습관이나 태도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긴 하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부모님들에게 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도 저는 절반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숙제가 끝났으면 놀고 싶죠. 근데 너 왜 더 찾아서 할 생각을 안 해? 라고 해버리면 초등 아이들한테 그건 할 말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연산 실수하는 거 되게 답답하실 수 있지만 원래 초등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연산 계속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연산 너 실수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는 건 고등학교 정말 중요한 중간고사 때 할 이야기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게 많을 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끊임없는 발레 찾기.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엄마가 책을 읽어야 아이가 책을 좋아합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할게요. 거기에 딱 댓글이 항상 달린다고요. 내가 아는 옆집의 누구네는 엄마가 책 안 읽었어도 서울대에 잘만 가더라. 이렇게 발레를 자꾸 찾아요. 저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100%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나 발레가 있거든요.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놀기만 했어도 서울대 간 학생 분명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확률 싸움, 확률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을 만든 학생과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을 안 만든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중고등을 잘 보낼 확률이 높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공부 습관을 만든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꾸만 에이, 내 주변에는 누구는 공부 습관 없어도 잘 되는데 발레 찾기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요즘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자녀 교육서에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 이유가 어차피 아이마다 다른데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방법을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아이한테 안 맞았을 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자녀 교육서도 찾아 읽어보시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접하면서, 아,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A 플랜은 이렇게 하면 되고 플랜 B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B가 안 됐을 때
B를 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 교육서와 교육 콘텐츠의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바라보시면 좀 더 얻어갈 게 많으실 거다. 그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등 공부 지속력이 중요한 게 공부는 좀 평생 하는 거다? 부모가 돼서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하고 나이 들어서 재취업을 위해서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공부 지속력 아니겠느냐. 여기서 좀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고등학교 때 끝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하고 나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끝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끝이 없는데 그 공부의 시작이 바로 초등식이고 요즘 초등 아이들을 보면 이제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공부라는 얘기만 들으면 너무 싫어하고 남을 위해 하는 것 같고 나를 위해 한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 공부라는 게 나를 위해 하는 거고 결국에 내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한테 다 도움이 될 거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더라도요 이미 자기의 주관이 생기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초등 학부모님이 나서서 해주실 수 있는 건 한창 자라나는 이 초등 시기에 평생 해야 될 공부에 가장 기본적인 지속력을 심어주는 거, 그게 초등학부모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들을 풀어놨습니다.